한국은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엉망이네요. 한국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에 가까이 가며 방역이 위기의 상황을 맞는 듯 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에 관한 각종 코로나 관련 부정적 뉴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까지 동원하고 코로나 병상을 컨테이너로 짓고 있다며 K-방역은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결국에는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를 탈출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는 일본 국가의 안전도를 전세계 8위라며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북유럽이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일본은 코로나를 비롯 치안 등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앞서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향하고 있으며 실제 일 확진자가 2-3만 명대로 감염 전문가는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백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극우 채널 등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백신 도입 속도가 너무 늦는 상태라 위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도 코로나 백신 도입 속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이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하게 되며 일본도 백신을 선구매 계약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경제와 올림픽을 모두 살려야만 하는 스가 내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사실 초기에만 방역에 성공했지 겨울이 오자 방역에 실패한 상황이며, 백신도 안 들어오니 일본보다 회복이 늦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영국 기관의 발표는 일본의 찬물을 끼얹으며 일본의 예상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류 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는 각국의 백신 확보 상황을 근거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받은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일본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접종 시작이 늦어진 영향으로 2022년 4월은 돼야 일상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접종이 늦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백신도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선계약을 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냐는 것입니다. 에어피니티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른 나라로 2021년 4월로 전망된 미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캐나다 내년 6월, 영국 7월, 유럽연합 9월, 호주 12월 순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져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 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21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며 올림픽 관람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관광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은커녕 2022년에 코로나가 끝난다는 소식에 일본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내년 초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해 백신 안정성만 확인된다면 접종 자체는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연말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결국에는 백신을 대량으로 선구매했음에도 왜 한국보다 늦게 끝나냐며 불만을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오늘자 일본 언론의 뉴스는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원칙적으로 각 국민이 주민등록이 등록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쿠폰을 발급하고 희망자가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방침인데, 그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춰보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쿠폰을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보내며, 쿠폰을 받은 주민은 호생노동성이 개발한 백신 유통관리 시스템인 VCS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한 시설과 예약 상황을 확인한 뒤 지자체나 병원 창구에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악명 높은 우편 업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백신 업무를 통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분절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처리가 늦고 누락이나 중복 등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해 유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작업 행정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초저온 상태의 백신은
신속한 처리가 생명입니다. 한국의 경우 콜드체인 유통도 이용할 것이지만 하루 만에 전국에 도착하는 택배 운송 시스템을 비롯 전 국민이 일사천리로 백신을 안내받고 동네에서 접종하도록 질병관리청의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접종은 매우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다시 전화로 예약하고 병원을 배치하는데 그 사이에 초저온 백신에 유통하는 등 절차적인 시간차가 과연 백신 접종이 제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백신은 이미 도착해 있는데 우편 쿠폰은 제대로 받지도 못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의료기관과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여전히 팩스로 취합하는 탓에 오류가 반복되고 확진자 수가 수시로 변경되는 실태에 비춰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팩스로 확진자가 누락되었는데 잘못해서 그 환자의 백신을 주사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전 국민이 다 무료로 맞음에도 불구 주민등록이 없는 이들은 백신을 못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도 가장 취약층인 노숙자들은 10만엔 약 105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 식별번호로 전 국민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백신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는 보급률이 낮고 각종 규제로 인해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쿠폰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 발송한다는 계획이므로 대상자 분류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작업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올 여름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 이상으로 백신도 언제 맞을지 까마득한 것입니다.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은 더 복잡합니다. 단번에 마스크처럼 발송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쿠폰 발송, 예약 상황 확인, 예약 등이 각각 다른 채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일본 국민들은 당국이 무리하게 전국민 코로나 백신을 강행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 마이넘버 카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권유에 응하지 않으며 백신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잠수를 타며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올림픽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원되지 않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단 47%의 국민만 백신을 맞겠다는 상황이라 앞으로 백신 접종이 험난한 국면을 보일 것이지만 한국보다 코로나를 빨리 잡을 것이라는 일본의 외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백신이 아무리 늦게 들어온다고 한들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으로 쿠폰을 받아야만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든 것이 디지털된 한국의 백신 접종보다는 결코 빠를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백신을 최대한 신중하고 천천히 도입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백신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쩌면 부작용을 관찰하는 현명한 방법인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 관찰을 한국이 다 끝내고도 일본보다는 백신 접종이 빠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나긴 임기를 거치면서 많은 공약들을 이행했지만 정작 그 중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경제정책은 초반에 효과를 거두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결국 나랏빚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고 올림픽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개최한다 해도 관중 없이 선수들끼리만 경기를 진행해야 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 포로도 송환시키지 못했고 관광객 4천만 명의 꿈도 박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임기 막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세가 거셉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총리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 아베 신조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를 봤을 때 자위대의 총구는 언제 대한민국을 향해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일본의 군사력은 한국에게 안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일본군이 한국군과 붙으면 15분 만에 박살날 거라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이 무서운 기세로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계획 대강을 가기에서 확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105대를 일본에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총 231억 1000만 달러, 약 27조 7020억 원에 이르는 F-35 메가간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본의 방위 능력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하다고 하며 F-35 대량 판매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변환 정책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자위대는 돈을 들여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지만 정작 적의 사격이나 폭격으로부터의 인원과 장비를 보호하는 설비인 엄체가 없어 전쟁이 일어난다면 15분 만에 박살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체라는 것은 사격이나 폭격으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벽과 지붕을 두껍고 견고하게 만든 호위입니다. 실제로 항공자위대의 항공기지에는 2개의 비행대, 약 40대의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항공자위대 발족부터 지금까지 엄체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전시대부터 항공자위대는 전시 15분이면 전멸한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내외부에서 나왔지만 2020년 현재까지도 항공자위대는 엄체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에 대한 기습 공격이 기본인 20세기 이후 전쟁에서 엄체가 없을 경우 수백 킬로 폭탄 몇 발의 지근탄만으로도 40대의 전투기가 전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과거 전쟁 역사에서도 엄체가 없어 전쟁에서 패배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41년 독일 공군에 의한 기습 공격으로 소련 공군 2000대 지상 파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 의한 기습 공격으로 필리핀 항공전력이 하루 만에 지상 괴멸,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공군의 기습에 의해 하루 만에 이집트 공군기 450대가 지상 파괴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체호는 그만큼 전쟁에서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3차 중동전쟁에서 뼈아픈 피해를 본 이집트 공군은 400여 대의 전기를 엄체로 보호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대만, 주한 미 공군 모두 대부분의 전투기를 엄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엄체호 구축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1,400억 원 규모의 군항공기 엄체호 시설 공사가 2023년까지 총 6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국방시설본부에 따르면 추정 가격 1,475억 규모로 18대미 항공기 엄체호 시설 공사를 전북 군산시에 추진 중이며 계약 기간은 2250일로 6년가량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체호 구축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엄체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 못해 신경을 쓰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나마 항공자위대에서 운용하는 엄체가 타국만큼의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도 아닙니다. 현재 기준 항공자위대의 엄체 현황을 살펴보자면 기후기지 비행개발실험단 F2, F4 2개의 비행대 엄체 미확보, 츠이치기지 F2 2개 비행대 엄체 미확보, 뉴타바로 기지 F15 1개 비행대 엄체 미확보, 나아기지 F15 2개 비행대 엄체 미확보, 치토세 기지 F15 2개 비행대 중 1개 비행대만 엄체 확보, 마츠시마 기지 F2 1개 비행대 엄체 미확보, 코마츠 기지 F15 2개 비행대 중 1개의 비행대만 엄체 확보, 미사와 기지 F35 1개 비행대 엄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전투기에 대한 엄체 확보에 소극적인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 공격할 생각만 했지 다른 나라에서 공격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온갖 약탈을 일삼던 국가라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쳐들어갈 방법만 궁리하고 있고 자위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국의 방어에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지도발 시에는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에 대해 우위를 점할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군사기지에 대한 폭격이 동반되는 전면전 시에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을 상대로 15분이면 초토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와, 페페TV야, 기회는 찬스다. 야, 일본 공군 엄체호 없어서 15분도 못 버틴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쳐들어가서 일본의 공군기지를 박살내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먼저 도발해와서 전면전이 시작된다면 모를까. 아무리 일본이라도 무력으로 남의 나라 영토 뺏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력이 강하다고 다른 나라 쳐들어간다면 과거 일본의 불안당 같은 행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얼빠진 당나라 군대 맨키로 허술한 전투력을 가진 일본 정권의 전쟁을 향한 의욕만큼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발표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 전략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지상형 요격 미사일 체계를 취소하며 공중에 떠버린 안보 전략을 연내 매듭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전용 이지스함을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방어에 특화한 호위함 건조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며 일본 정부가 복수해 전용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서도 아베 총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안 등 자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구상을 담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마지막 담화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와 함께 관련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일본은 2022년 3월까지 사거리 500km 원거리 공격 미사일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낙도 방위 등에서 적의 위험권 밖에서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약 500km의 원거리 공격 미사일을 늦어도 2022년 3월까지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